자,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자, 오늘은요, 항상 또 문의를 받는 것 중에 제가 공통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도대체 이 합의는 언제 해야 되냐? 지금 사고 나고 한 달 됐는데, 두 달 됐는데, 아니면 입원 중인데 퇴원하는데 지금 합의를 하는 게 적당하냐 안 하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자, 연령별로 보면요, 우리가 성인이 되기 전 20세 미만, 그리고 20세부터 65세까지, 그리고 65세 이상, 이 연령별로 세 분류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요, 20세 미만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소득이 발생 안 하잖아요. 소득이 발생 안 하기 때문에 휴업 손해가 없습니다. 휴업 손해가 없으면요, 예를 들어서 후유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진단명이다. 합의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치료를 못 해요. 그리고 합의금 산정을 한다 하더라도 휴업 손해가 없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산정되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했을 때 보험사는 어떻게 금액을 산정하냐면요, 위자료하고 향후 추정 치료비 이거 가지고만 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걸로 해봐야 금액이 얼마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금액이 얼마 안 나오는 대신 그걸 받고 합의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합의금에서 치료비로 다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뼈가 다치거나 이랬을 때 성장판에 다쳤을 경우에는 앞으로 뼈 길이가 차이 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세 미만이거나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합의를 미뤄라. 퇴원할 때 합의할 필요 없다. 충분히 치료를 받고 나서, 그리고 치료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때, 그리고 뭐 장애가 있다면 장애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치료가 종결됐고 완치가 됐다라면은 그때 대해서 합의해도 지금 금액은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합의를 미뤄라고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65세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 특히 70세 우리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요, 장애를 해봐야 어차피 1년, 2년밖에 인정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산정했을 때는 금액이 얼마 안 크다는 거죠. 왜냐면 자, 일용근로자 305만 원 아니죠. 보험 약관 기준이니까 270만 원 기준으로 가야죠. 270만 원 기준으로 갔을 때 30% 장애가 남아도요, 뭐 천몇백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70세 어르신 같은 경우에 30% 장애를 산정하면은 엄청 많이 다친 거거든요. 왜냐면 회복 속도가 일반 젊은 사람보다 느리기 때문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30% 장애만 남아도 실제로 거동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금액을 산정했을 때는 천몇백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굳이 왜 불안하게 합의를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은 어차피 확보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왜 장애 진단을 받으면 언제 합의하든지 치료가 다 끝나고 합의를 해도 그 돈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렇다면은 합의를 늦추고 치료를 더 충분히 받는 게 낫지 않냐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20세 미만 미성년자, 그리고 65세 이상 70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치료가 다 끝난 후에 완벽하게 끝나고 나중에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 그때 합의를 하셔도 늦지 않다. 결국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그 사이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제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20세부터 65세. 그 경우에는요, 합의 시기를 잘 조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시장에 예상되고 내가 몸이 멀쩡해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합의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보험사에서는 조기 합의라는 게 있어요. 자, 담당자마다 조기 합의는 자기 인사고과에 달려 있거든요. 이 담당자가요, 담당자 실적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기 합의 인사고과가 반영이 되면 그 팀의 팀장, 센터장까지 전부 실적 반영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기 합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향후 추정 치료비라도 금액을 더 얹어서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장애가 예상이 안 돼도 장애를 잡아 넣어서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한시장애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조기 합의를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유리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시장애 같은 경우에는 조기 합의라는 거는요, 사고 나자마자 합의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진단이 12주 나왔다. 그러면 그 진단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합의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원 중에 이제 퇴원해도 될까라고 이렇게 생각될 때쯤이 이제 조기 합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기 합의할 때요, 이런 부분을 요구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12주 진단을 받았고 3달을 입원할 수 있는데 지금 한 달 반 시점에서 합의를 하려고 해요. 근데 불안하잖아요. 난 한 달 반을 더 입원할 수 있는데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합의하는 대신 나중에 치료비, 입원비는 그대로 한 달 반 동안 지불 보증을 해달라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주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합의를 할 때는 그 부분까지도 한번 요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합의 진행을 해보시는 게 낫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영구장애인데요. 영구장애는 조기 합의고 뭐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소송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험사에서 영구장애를 잘 인정 안 할 뿐더러 인정한다 하더라도 영구장애가 나오면요, 약관 지급 기준하고 소송 가액, 그러니까 법원 산출 기준으로 뽑았을 때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는 제가 영상에서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전 영상에 엄청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왜 차이가 나고 그리고 금액이 얼마나 차이 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구장애가 예상된다. 소송 들어가는 시점은 언제쯤이 적당하냐? 보험사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합의 과정 없이 소송을 가면 되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가로 산출했을 때 뭐 1억이다 라고 하면은 보험사하고 합의는 해봐야죠. 왜? 보험사에서도 1억 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확률이 낮다는 거지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정한 거 1억인데 보험사에서 9,500만 원을 준다고 해요. 그러면은 소송 없이 합의로 끝나는 게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합의 과정을 한번 거치고 나서, 그리고 이 합의가 안 됐을 때 금액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뭐 30% 이상 차이 나고 이랬을 때는 소송을 가서 이자하고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까지 전부 다 받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구장애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소송 시점은 솔직히 장애 판단 기간은 보통 6개월이거든요. 그리고 특이한 경우 뇌신경 손상이나 척수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1년, 그리고 정신개호, 개호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 정도가 적당한데요. 예를 들어서 1년 시점에서 신체 감정을 받을 거다. 그러면 6개월 시점에서 소송을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6개월 시점에서 신체 감정을 받을 거다. 그러면은 2, 3개월 시점에서 소송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왜? 신체 감정 병원이 지정되는 시간이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머리나 척추, 그러니까 마비가 없이 그냥 골절이 되신 분이나 아니면 인대 파열이 되신 분이 영구장애가 예상된다 라고 하는 분들은 보통 2, 3개월 시점에 소송을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신경 손상, 그러니까 뇌 손상이 있다, 그래서 편마비가 있다라고 하면은 한 1년 시점에서 소송을 들어가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정신행동장애, 정신과적으로 감정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은 한 1년 6개월 정도 시점에서 소송 들어가는 게 좋고요. 자, 다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20세 미만, 그리고 65세 이상,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연령대에 대해서 각 연령별로 소송 시기, 그리고 합의 시기는 언제가 적당할까, 그거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